집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가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은퇴용 물건으로 이런 다가구나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다가구 원룸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다가구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2개, 3개 이상 낙찰을 받게 되면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데, 이 중과되는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12%로, 그러니까 거의 12배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 물건을 3개 이상 계속 보유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대출도 계속 추가로 나오지 않죠. DSR이나 MCI나 다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은퇴를 목적으로 하시거나 현금으로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가구 상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나 뭐 외국인이 다가구 주인이라서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가구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근데 다가구 하시는 분들한테 좀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가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낙찰 받고 잔금을 할 때 대출이 많이 여의치 않거든요.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각각 방에 다 방빼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5,500씩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탁대출을 또 받기도 하는데, 신탁대출이 들어와 있으면 임차인 분들이 더 안 들어오세요. 신탁대출 좀 무섭다, 나쁘다, 위험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요.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서류상 이전이 되고, 그리고 임차인을 들을 때 신탁회사에서 동의를 해주는 서류를 또 따로 작성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가구 물건 좀 하기 힘드시고요. 자금 여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물건은 상가주택이에요. 그래서 건물 안에 상가가 있으면 또 대출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가주택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항상 이제 양면이 존재하죠. 상가는 누군가 와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상가 시장이 매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임차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미리 좀 플랜을 세우시고 상가 임차인을 잘 맞출 수 있는 물건으로 골라서 또 낙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지만 집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가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은퇴용 물건으로 이런 다가구나 또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바로 요 다가구 원룸 물건입니다. 예시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앞으로 입찰할 물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해당 물건은 용답동에 있는 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3가구가 있는데요. 토지가 작아요. 27평이고요. 건물이 37평,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가 8억 6,700이고 1회 유찰에서 약 7억 원, 6억 9,4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뭐 써있네요. 제시외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 뭔가 하나가 더 건물이 있대요. 그리고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토지 대장상의 토지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토지 면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요. 토지 대장상의 토지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토지 면적이 다른데 뭐가 맞는지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토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토지 면적이 어디까지인지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 2층, 옥탑, 지층까지, 지하층까지 있어요. 4계층이군요. 여기 이제 임차인을 좀 살펴볼게요. 보통 집합 건물에서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 등기가 하나예요. 집합 건물 등기인데, 이런 주택은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사람들은 이제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요. 이거보다 전입이 빠른가 늦은가를 판단을 해서 대항력을 확인을 합니다. 했더니 여기에 있는 임차인의 지하에 있는 임차인, 여기 이제 1번과 2번은 같은 가족이네요. 가족. 각각 신고를 해서 이렇게 써줬는데 가족이에요. 지하에 7천만 원 살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 1억 5천만 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있는데 이분은 누군지 알 수 없다. 얼마에 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셋 다 대항력이 없네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인수하는 것들은 없는데 그래도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배당을 좀 받을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매 들어간 돈이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상속을 받으셨네요. 이분이 상속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임차인들이 쭉 들어왔고 근저당 금액이 7,800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그냥 그 상태로 경매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거 좀 간단하잖아요. 임차인 3명밖에 없고 더하기 빼기 해도 다 합쳐도 뭐 7천에 1억 7천에 여기다가 6천 더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배당 받고 누구는 배당 못 받고 이게 다 나뉘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계산을 하는 것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뭐 루트 씌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전액 배당을 받으실 건데요. 요 한 사람 송땡땡은 대항력이 없는데 이분이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확정 배당 신청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임차인이다라도 배당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배당받는 방법은 3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두 번째도 우선 변제권, 줄 서서 받는 거, 세 번째는 주택 임차권인데 지금 이분은 그 권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혹시 가족은 아닌지 요거는 조금 명도를 위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이요. 물론 이제 입찰가 선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를 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물건의 토지 가격이 8억이라고 나오고요. 건물 가격은 4,60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토지 가격이다.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개발 진행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그런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번에 낙찰이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물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답심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건물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네, 건물이 너무 깨끗해요. 뷰티캐슬이라고 해서 외관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니은자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딱 봐도 불법 건축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테라스로 되어야 되는데 샤시를 해서 개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요 사진이 그런 사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고 외관으로는 말끔해 보이는 물건이라는 거. 그래서 보존 등기일이 2018년도니까 새 건물이네요.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촬영할 때 입찰 예정일이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감정가 6억 4,600에서 1회 유찰해서 5억 1,700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써있죠. 옥탑 1층 공부상 용도는 계단이지만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샤시 결국은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거를 해도 여기가 쓸모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옥탑 4층 해서 총 4개층. 옥탑을 층수를 넣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써 있고요. 그거는 현장에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임차인들이 쭉 있는데요.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있는 근저당이 2018년 11월 2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전입을 하셨죠. 20년 1월부터 전입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수가 뭐 202호, 302호, 401호, 305호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분들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명도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금액이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305호 1억 401호 9천 뭐 1억 9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쪼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최저가가 5억 원인데요.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분은 이제 미상으로 되어 있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살고 있을지 아니면 이사를 갔을지는 알 수 없어요.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파악할 게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총 합계는 보증금 합계가 3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 3, 4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1호도 있고 5호도 있는데 2, 3, 4가 없어요. 다 1호만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층에 10평, 10평, 9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호만 있고 마지막에 305호만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가 4개 세대가 4개 세대가 맞지 않나. 네. 요 정도까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이 20평밖에 안 돼요. 토지가 전체가 20평이고 건물 전체가 26평이라는 거죠. 앞서 봤던 물건과 이 물건을 비교해 보면은 땅이 많은 게 좋은데 토지가 매우 작네요. 그리고 이 물건의 감정 평가를 보면 토지가 약 5억 원이고요. 건물이 약 1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래서 토지가 좀 더 입지가 좋고 넓고 호용 가치가 높은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억 원이 적절한 입찰가인지는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지금 얘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아무래도 다가구도 작게 지어져 있고요. 지방은 좀 큼직큼직하죠. 여기는 토지가 64평, 건물이 114평 되는 물건이고요. 월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일이 22년도 완전 새 건물이에요. 총 4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층에는 근린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가 12억 1,500에서 1회 유찰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위치는 괜찮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임차인이 이렇게 많아요. 네, 임차인들이 지금 모두 몇 채예요? 13수로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 각각 층에 있는 임차인들이 다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표로 만들어서 1층에 몇 있죠? 101호, 또 102호, 103호, 지금 104호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 1, 2, 3, 4, 2층에 1, 2, 3, 4, 3층에 1, 2, 3, 4에서 각각 누가 있는지, 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이렇게 표로 그려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요. 역시 22년 3월 10일, 22년도에 준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할 때 대출도 새로 만들거든요. 이제 건축을 다 했으니까 이제 기존고 대출을 다 반납을 하고 새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22년 4월 달부터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억 3천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계시고, 그리고 1000에 60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요. 1000에 60은 소액 임차인이겠죠. 먼저 아마 배당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1000에 50으로 들어온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두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8억 9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320만 원입니다. 현재 임차인들. 근데 이제 이 임차인들이 들어온 날짜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 더 올려받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 1억 3천이라는 전세를 다음 임차인한테 받기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구 물건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일부 금액은 월세로 대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보증금을 낮추고 보증금을 뭐 1000에 50, 60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보증금을 뭐 5천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반전세를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 8억 9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320인데요. 지금 현재 최저가가 8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잘 믹스를 하면 이 집을 이제 낙찰받고 결국은 낙찰받고 바로 잔금은 일단 하셔야 되고요. 임대가 다 나간 이후에는 투자금을 좀 회수하셔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드실 수 있는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도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을 때는 임차인도 위험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들은 최우선 변제금 안쪽에서 보증금을 받으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임차인이 조금 두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물건은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깔끔하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사실 전세랑 월세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원래는 예전에는 전세와 월세 보증금으로 거의 투자금이 안 드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포비아가 너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내 투자금이 일부 들어간다면 그래도 한 20%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20%가 다 내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2달치 중에서 한 달치는 세금 내야 되고요. 한 달치는 또 수리비나 이런 기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20% 중에 10개월치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최근에 낙찰된 물건들 중에서 이 정도면은 잘 받았다라는 하는 물건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물건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정릉동에 있는 정릉 스카이 쌍용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 물건 59제곱이고요. 감정가 5억 4,800에 1회 유찰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최저가 3억 3,800, 그리고 낙찰가는 4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괜찮은 낙찰인지를 보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최근의 실거래가, 그리고 최저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물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실거래가가 4월 15일에 있었어요. 이때 5억 7천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낙찰가가 4억 5천만 원이니까 한 5천에서 5천 이상, 5천에서 마지막 실거래 물건이랑 지금 최저 매물이랑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의 갭이 좀 크거든요. 아마도 이 갭은 물건의 상태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이 돼요. 이 물건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상태나 층과 향에 따라서는 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물건 스피드 옥션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76 이 물건 1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제 최저 매물가가 5억 원이었는데 1층은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지금 최저 매물가도 1층이거나 아니면 이 물건에 바로 입주가 불가능한 전세낌 물건일 거예요. 그래서 5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10% 이상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물건으로 보이고요. 이게 1층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받아도 되는 물건이었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단독 입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4억 3,800인데 낙찰가가 4억 5,200이니까 한 1,500 정도는 조금 더 쓰신 건데,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매우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등이 안 들어온 건 조금 아쉽지만 입찰가로는 매우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사항으로 보면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근저당이 있고 밑에 근저당 국땡땡 국민은행이 갔죠.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을 했고 소유주가 살고 있는 물건이고요. 또 관리비 미납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명도는 단순한 명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내 집 마련하기에 매우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층이기 때문에 1층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분들 중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런 거 감안하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입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인데 단독 낙찰로 82%, 5억 이하의 물건 59제곱짜리, 아주 잘 낙찰 받은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인천의 가장 핫한 지역에 있는 송도 물건이고요.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이 물건이 이제 감정가 7억 2,500이었고요. 최저가 한번 유찰을 해서 최저가 5억 750이었는데 낙찰가는 6억 100만 원이었어요. 이 물건 사이즈가 94제곱. 그러니까 84제곱이 보통 32평형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죠. 12년 됐고요. 얘도 역시 2층이에요. 2층, 1층은 저층이라서 기준층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물건이 저렴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실거래가가 4월 17일이었어요. 7억 3,500에 실거래가 됐고요. 지금 오늘 날짜로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7억 4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 다시 자세하게 스피드 옥션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입찰에 참여하신 분은 7분이셨고요.
2등과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네요. 그래서 2층 물건이라는 거 감안을 해도 그래도 매우 저렴하게 얼마 정도 저렴한 거죠, 지금? 1억 한 3천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역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또 권리 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저당들이 쭉 있고요. 관리비 미납도 없는 상태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관리비 미납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추가로 관리비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리비 조사 일자가 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얼마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집에 있는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은행인 것 같고요. 우리은행에서 근저당들이 쭉 되어 있고, 그리고 경매를 신청을 한 총 금액이 한 7억 정도로 되어 보이네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남는 돈은 없겠군요. 만약에 이 집의 채권이 한 4억 정도다라고 하면 낙찰된 금액 6억에서 채권자들한테 4억이 배당이 되고 남은 2억은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명도가 조금 더 수월하고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입찰을 할 때 명도가 조금 더 쉬운 물건을 선택을 하려면 이제 집주인에게 조금 돈이 더 돌아가는 물건이 좀 쉽다. 자, 요런 낙찰 잘 받으셨어요, 김땡땡님. 6억에 송도 물건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괜찮은 낙찰 사례들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넘버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낙찰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낙찰 사례들 중에서 이 정도면은 그럴듯하다, 잘 받았다 하는 물건들을 제가 임의로 조금 선택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사건 번호 옆에 물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1, 2, 3, 4 해서 이게 같은 사건 번호인데 여러 개의 물건이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물건 번호가 씌워집니다. 저는 이제 1번 물건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 물건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사기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그 중에 하나인 물건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물건의 감정가는 2억 7,500이었는데요. 유찰을 해서 최저가가 1억 3,400만 원이었고요. 낙찰가는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 전용 65제곱이거든요. 59제곱보다는 크고 84제곱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고요. 층수는 21층입니다. 그럼 이 물건이 최근에 실거래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마지막 실거래가가요. 22년이요. 10월 13일이 마지막 실거래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물건들은 적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도 보면은 마지막 전세 실거래가가 22년 9월 8일이었어요. 2억 6천이었는데요. 사실 이때 전세가 조금 높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진짜 저렴하게 낙찰을 잘 받았는지 한번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1, 2, 3, 4 물건이 있고요. 마지막 4번 물건은 변경돼서 이번에 진행을 하지 않았네요. 우리가 방금 좀 본 물건은 1번 물건이었어요. 2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1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물건인지 한번 다시 확인하기 전에 권리상도 볼게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 임차인이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항력이 없네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요. 앞선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임차인한테 배당이 될 텐데 지금 이 물건 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게다가 이제 이게 공동으로 잡혀져 있을 거예요. 4개 물건이 동시에 진행을 했잖아요. 이 4개의 물건이
동시에 다 이제 잔금 납부한 이후에 동시에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는데 아마 대부분은 배당을 못 받을 물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는 거는 낙찰가가 좀 많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입찰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좀 불편해, 명도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조금 낙찰을 좀 꺼리는 물건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셔서 임차인한테 이사비를 좀 두둑하게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좀 두둑하게 주실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실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도화동에 있는 도화동 올레오 아파트인데 지금 얘가 최근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물건 찾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당 물건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22년 9월 달이고요. 거래가 계속 없었어요. 이게 세대수가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전세도 마지막 거래된 게 2억 6천과 1억짜리가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지금 요 상태로는 좀 보기 힘들고요.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지금 요거보다 사이즈가 한 사이즈 더 큰 사이즈가 2천에 80으로 나와 있어요. 2천에 80이면 요거를 환산하면 한 1억 8천 정도? 매가 1억 8천 정도, 전세가랑 매가랑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물건, 82제곱 되는 물건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이런 비슷비슷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홈도 있고, 뭐 주영 팰리스, 이런 주상복합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의 실제 거래 가격과 그리고 전세가를 보고 이 물건의 입찰가를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가 적정선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는데요. 낙찰가가 1억 7천이네요. 조금 높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이 최근에 거래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건들을 찾아봤는데 워낙에 오래된 이제 실거래가이고 이 가격이 3억 8천이 다소 좀 높았다. 그러니 지금 이제 낙찰가 1억 7천은 되게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의 실거래가와 또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호가를 기준으로 이 적정한 입찰가를 찾는 것을 알려드렸다면 이렇게 오래전에 실거래가가 있었고 전세도 오래전에 있었다면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에 인근에서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적정 입찰가를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낙찰 사례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지역들에도 낙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대구 물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구가 정말 오랫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아직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경매 낙찰가는 꽤 괜찮은 낙찰들이 지금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찰된 사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옥포 대성 베르힐 아파트고요. 이 물건의 감정가가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회 유찰에서 2억 900만 원으로 최저가가 정해졌는데요. 낙찰가가 2억 4,5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적정한 낙찰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물건이 이제 최저 낙찰가가 2억 4,500인데요. 최근에 실거래가 3월 달에 실거래가 있었어요. 최근에 실거래가가 2억 1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물이 2억 6,500으로 나와 있는데 전세는 또 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한번 실제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8명이나 입찰에 참여를 하셨군요. 그리고 2등과 불과 20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 받으셨고요. 이 물건은 10층이기 때문에 기준층입니다. 관리비 미납 없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아예 없고요.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옥포, 대성, 베르힐 4단지 실제 적정한 입찰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단지가 꽤 커요. 단지가 이제 1000세대가 살고 있고요.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거래가를 보시면 한동안 2021년도 12월까지만 해도 지금 해당 물건이 84.95라고 하면은 분양 면적으로는 112제곱인데요. 한참 가격이 높았을 때는 21년도 7월 달에는요. 최고 실거래가가 5억 1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뚝 떨어지기 시작한 게 22년 4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가장 하락이 되었을 때는요. 2억 4,500까지 떨어졌었고요. 최근에 실거래가는 좀 편차가 심한데요. 3억 1천부터 4억 2천까지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천짜리도 7층이고요. 그리고 4억 2천짜리는 18층인데 아마 이제 인테리어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 낙찰가가 아까 얼마였죠? 2억 4,500이었어요. 2억 4,500이면은 가장 하락했을 때 가격과 같다. 2억 4,500과 지금 이제 마지막 최근에 실거래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2억 9,500짜리가 3층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5천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논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최근에 전세가가 2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5천 정도의 갭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한번 보면요. 2억 8천짜리가 1층이 나와 있어요. 1층은 항상 조금 저렴하게 나가는 편이죠. 그리고 일반 매매는 3억. 보통 뭐 높은 거는 4억 4천까지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1층을 제외하고는 한 2억 8천짜리 가장 저렴한 거 나와 있습니다.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 얘 지금 2억 7,500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저렴한 금매를 2억 7,500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얘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금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2억 7,500에 우리가 낙찰받은 거는 2억 4,500이니까 한 3천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억 4,500까지 저렴하게 낙찰을 저렴하게 이제 매매가 나오는 것들은 사실 없고 가장 저렴한 것이 2억 7,500이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저렴하게 매매됐던 사례가 한참 안 좋았을 때 한참 안 좋았을 때가 23년도 작년 4월 때 대구 막 진짜 안 좋았을 때가 2억 4,500이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적절한 낙찰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 이제 미분양이라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거래가 되네요. 거래가 되는 단지라는 거. 그리고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라서 3억 이상 되면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3억 이내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충분히 전향을 할 수 있는 금액대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매매가 가능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대구 좀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65% 지역.
지금 감정가가 6억 원이었고요. 1회 유찰에서 최저가가 4억 2천이었는데 낙찰가는 5억 9천이에요. 거의 감정가에 육박하게 거의 뭐 5억 9,590이에요. 그러면 감정가에 거의 육박하는 가격을 쓰셨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실거래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월달 실거래가가 6억 6천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최저가가 7억 원이에요. 가격이 실거래가가 오히려 저렴한 상태가 됐네요. 한번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권리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사실 이런 물건은 신권에 낙찰을 받아도 되는 물건이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물론 여기서는 그래도 99%의 낙찰을 받으셔서 신권보다는 오히려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셨지만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냥 신권에 받아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명이나 들어오셨고요. 2등가 1,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용 면적 131제곱 1층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층이 아니라 1층 가격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지금 임차인이 이렇게 막 복잡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 윤땡땡님들이 막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임차인 윤땡땡 또 윤땡땡 공동 임차인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공동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3억 9천만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승계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각각 신고를 했어요. 각각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총액은 4억 1천만 원이 이분들의 보증금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있고 한번 증액을 해서 총 임차 보증금은 4억 1천만 원이고요. 지금 이 물건 낙찰가가 거의 뭐 5억 9천이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임차인한테 배당 간 이후에 근저당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배당이 될 것으로 보여요. 뭐 세금 체납도 좀 있네요. 그러면 이 물건이 적정 가격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분양 면적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분양 면적 161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그 물건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이 최근에 거래가 꽤 있었어요. 23년도에 가장 저렴하게 거래됐던 것이 6억 8천이었고요. 최근에 거래된 것도 6억 6천.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7억 6천도 거래가 됐었네요. 1월 달에 7억 6천이었는데 2월 달에 6억 6천. 좀 편차가 좀 심하네요.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사실 적정선이 아닐까 이제 유추를 좀 해보는데요. 전세가도 어떤지 볼게요. 전세가는 한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4억에 매가가 6억 6천. 그러면 나와 있는 물건들, 호가가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161제곱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해당 물건이 우리가 1층이었어요. 1층이었으니까 기준층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준층 기준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 7억 5천 정도가 있네요. 7억 5천, 8억인데 해당 물건은 1층이니까 뭐 7억 2천? 7억 천? 뭐 요 정도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낙찰가가 6억. 낙찰가가 6억이면 한 1억 정도는 저렴하게 받지 않았나. 최소한 못해도 1억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된 물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기 매도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무래도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감안해서도 단기 매도 매매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거래가 살아있다는 거.
근데 거래가 2월 달에 6억 6천이었고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물이 7억 1층이 7억 2천이거든요. 그러면은 7억 1천 내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매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방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 아파트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시면 낙찰이 된 분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 분들이 많이 내려가서 낙찰을 받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이 아파트가 거래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남들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해도 양도 차익이 나는 거죠.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묶어놓기에는 좀 곤란해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실수요자 그리고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입찰에 참여하실 만한 물건입니다. 지방 아파트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지금 경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적절한 입찰가 잘 선정하셔서 꼭 좋은 낙찰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